나는 평생 동안 시간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피하려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놓칠까 두려웠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시간의 무게를 느끼며 살았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면 사람들은 언젠가 잘 될 날이 오겠지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언젠가라는 말 속에는 책임이 없다. 나는 알았다. 언젠가란 결국 아무 날도 아니라는 것을.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기다리고 부자는 시간을 붙잡는다. 바로 그 차이에서 인생이 갈라진다. 나는 시간을 붙잡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꿨다. 내가 젊었을 때 하루는 너무 짧았다.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었지만 시간이 있다는 사실만큼은 내게 유일한 자산이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절약하기보다 시간을 불리는 법을 생각했다. 잠을 줄이고 움직였고 생각하고 실천했다. 남들이 쉬는 시간에 나는 준비했다. 남들이 준비할 때 나는 이미 시작했다. 세상은 빠르게 움직였다. 하지만 나는 더 빨리 움직였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은 시간을 낭비한다. 부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 창조한다. 그것이 내가 본 부자의 첫 번째 비밀이었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시간은 돈보다 냉정하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잃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단 한 번도 내일이라는 말을 쉽게 하지 않았다. 내일은 약속이 아니다. 확실하지 않은 희망이다. 내가 오늘 하지 않으면 그 일은 영원히 미뤄진다. 사람들은 말한다. 회장님, 지금은 상황이 어렵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죠. 나는 대답했다. 기다리면 쉬워질 줄 아시오? 세상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소. 나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움직였다. 시간을 다루는 방식은 결국 인생을 다루는 방식이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견디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이용한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며 버틴다.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간 나아지겠지.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기다리지 않았다. 기회가 오지 않으면 만들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냈다. 사람들은 나를 무모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시간은 내 편이 아니면 내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그것이 내 인생의 태도였다. 나는 새벽을 좋아했다. 아직 세상이 잠든 시간, 그 고요함 속에서 내 마음은 가장 선명했다. 그 시간은 내 것이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나는 그 시간에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정리하고 내일의 싸움을 준비했다. 하루의 절반 아침에 결정된다. 새벽을 지배하는 자가 하루를 지배하고 하루를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 나는 새벽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새벽은 나에게 가능성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후회한다. 그때 조금만 더 했더라면. 그러나 인생에는 조금만 더라는 여유가 없다. 나는 그런 말을 싫어했다. 후회는 행동하지 않은 자의 변명이다. 나는 늘 실수했지만 미루지는 않았다. 실수는 고칠 수 있지만 미루면 기회를 죽인다. 나는 실패해도 좋다고 생각했다. 단 지금 행동한다면 그 한 걸음이 내일의 성공을 만들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직원이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은 왜 항상 그렇게 서두르십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서두르는 게 아니라 앞서가는 거요.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에 쫓기고 부자는 시간을 앞서간다. 시간을 앞서가는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되지만 시간에 쫓기는 사람은 인생의 노예가 된다. 나는 평생 동안 시간을 쫓아다니지 않았다. 나는 시간을 이끌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 중 일부는 나보다 훨씬 똑똑했고 훨씬 배웠다. 그러나 그들은 늘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대는 영원히 준비만 하다가 끝나겠구나. 세상에는 완벽한 때가 없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나는 늘 즉시 시작했다. 그것이 실패로 끝날지라도 나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이긴 사람이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 그러나 그 공평함 속에서 불공평이 생긴다. 왜냐하면 누구는 그 시간을 기회로 만들고 누구는 그 시간을 핑계로 쓰기 때문이다. 나는 시간을 핑계로 쓴 적이 없다. 바빠서 못했다. 상황이 안 됐다는 말은 실패자들의 언어였다. 나는 그 말을 절대 입에 담지 않았다. 나는 항상 내 스스로에게 말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네가 시간을 만들지 않았을 뿐이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값싼 것처럼 다룬다. 시간을 낭비하는데 죄책감이 없다. 그러나 부자는 시간의 분마다 의미를 부여한다. 내가 일할 때 나는 늘 시계를 봤다.
그러나 그 시계는 나를 재촉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계의 초침은 내 생명과 같았다. 나는 그 초침 하나하나를 헛되이 쓰지 않았다. 여러분,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시간은 인생의 재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의 품질이 결정됩니다. 아무리 좋은 설계도를 갖고 있어도 시간을 낭비하면 건물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열악한 조건이라도 시간을 제대로 다루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는 그걸 평생 동안 증명했습니다. 부자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존중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시간이야말로 가장 공정하고 가장 냉정한 스승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기회를 줍니다. 단 움직이는 자에게만.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그 한순간을 잡으십시오. 그것이 부자가 시간을 다르게 쓰는 첫 번째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부자는 절대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지금 행동한다. 그것이 성공의 시작입니다. 나는 평생을 살아오며 한 가지 원칙을 지켜왔다.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결국 내일을 잃는다. 나는 절대 일을 미루지 않았다. 누군가 내게 회장님 내일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단호히 말했다. 내일은 없다. 오늘이 전부다. 사람들은 그 말을 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경험으로 안다. 미루는 사람은 인생을 놓친다. 기회는 항상 지금의 모습으로 온다. 내일의 기회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일에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인생은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그 단순한 진리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보았다. 가난한 사람은 늘 말한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준비되면 하자. 그러나 완벽한 준비란 없다. 완벽을 기다리는 사람은 영원히 시작하지 못한다. 부자는 불완전한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늘 미완성의 상태로 뛰어들었다. 건설 현장에서, 계약 테이블에서, 은행의 문 앞에서 모든 것은 불확실했다. 그러나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행동이 불확실함을 이긴다. 생각만 하는 사람은 끝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나는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안다. 행동한 실패는 언젠가 자산이 되지만 미룬 실패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해외 발주처와의 큰 계약이 걸린 날이었다. 서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통역관도 도착하지 않았다. 내 참모들은 말했다. 회장님, 내일로 미루시죠. 오늘은 무리입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이 무리라면 내일은 불가능하오. 그리고 나는 직접 나섰다. 서툰 영어로 계약의 요점을 설명하고 손으로 도면을 그렸다. 사람들은 놀랐다. 그러나 그 즉흥적인 미팅이 계약을 성사시켰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결단의 순간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다. 미루면 기회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 세상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는다.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길을 열어준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언제 그렇게 모든 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결정이 빠른 게 아니라 주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대부분의 실패는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 결정을 미룬 데서 나온다. 미루는 동안 기회는 사라지고 상황은 악화된다. 나는 그것을 수없이 보았다. 은행 대출을 미루다. 기회를 놓친 사업가, 사람과의 약속을 미루다. 신뢰를 잃은 동료, 결혼을 미루다. 인연을 놓친 친구. 그들은 모두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는 말로 인생을 늦췄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는다. 나는 늘 말했다. 늦은 결단은 잘못된 결단보다 더 위험하다. 내가 처음 현대를 세울 때도 그랬다. 자금이 모자라고 인력도 부족했다. 모두가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했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기다리면 기회가 오는 게 아니라 사라진다. 그래서 바로 시작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삽을 들었다.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했다. 그러나 그 삽질 하나가 길을 만들었다. 그때 깨달았다. 세상은 준비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시작한 사람의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늘 다음 해를 말한다. 다음 달, 다음 해, 다음 기회. 그러나 부자는 지금을 말한다. 지금 바로 시작한다. 나는 사업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일에 그렇게 했다. 결혼도 투자도 확장도 미루지 않았다. 미루면 마음이 식고 열정이 사라진다. 행동하지 않은 열정은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뜨거울 때 달렸다. 생각보다 계산보다 열정이 앞섰다. 그것이 내 방식이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자주 물었다. 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대답했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말은 평생 반복될 것이요. 인생은 지금과 영원히 안 하면 두 가지뿐이다. 당신이 지금 하지 않으면 그 일은 영원히 시작되지 않는다. 나는 젊은 시절 남들이 쉬는 밤에도 일을 했다. 남들이 내일 하자고 할 때 나는 지금 하자고 했다. 그 차이가 나를 만들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새벽 3시 나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직원이 말했다. 회장님, 너무 늦었습니다. 내일 하시죠. 나는 시계를 보며 말했다. 지금이 바로 내일이요. 그 말에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때 확실히 느꼈다. 시간은 미루는 사람에게 냉정하지만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준다. 세상은 준비된 자보다 움직이는 자를 돕는다. 미루는 사람은 항상 완벽한 조건을 기다린다. 그러나 세상에 완벽한 조건은 없다. 모든 성공은 불완전한 시작에서 출발한다. 내가 처음 중동으로 나갔을 때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었다. 언어도 문화도 환경도 낯설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움직였다. 그 결정이 한국의 역사를 바꿨다. 만약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준비하자고 했다면 현대건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언젠가를 말하고 부자는 오늘을 말한다. 당신이 언젠가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부는 당신에게서 멀어진다. 부는 지금 이 순간의 결단과 실행 속에 있다. 나는 늘 말했다. 행동 없는 계획은 꿈이고 행동 있는 계획은 현실이다. 나는 그 단순한 진리를 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았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잠시 멈춘 그 사이 누군가는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움직이는 사람의 발끝에 달려 있습니다. 늦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내일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을 믿습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100걸음을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그것이 부자가 시간을 다르게 사용하는 두 번째 법칙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부자는 시간을 쪼개고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흘려보낸다. 그 차이가 결국 인생의 밀도를 만든다. 나는 시간을 쪼개는 기술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십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남들보다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시간을 잘게 쪼개서 쓰기 때문이요. 가난한 사람은 하루를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 그러나 부자는 하루를 수백 개의 조각으로 나눈다. 그 조각마다 의미를 부여한다. 그 차이가 바로 성취의 밀도다. 나는 늘 그 밀도를 높이기 위해 살았다.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이유는 단순했다.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머리는 맑다. 그 시간에 나는 하루를 설계했다. 오전 6시가 되면 현장으로 향했다. 공사장에 도착하면 나는 모든 작업의 순서를 직접 점검했다. 시간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였다. 이 일을 먼저 하면 다음 일이 더 빨리 진행된다는 계산이 내 머릿속에 늘 있었다. 나는 그걸 시간의 흐름 설계라 불렀다. 일의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결과는 달라졌다. 사람들은 말한다. 회장님, 너무 세밀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단호했다. 시간은 세밀하게 다뤄야 효율이 생긴다. 부자는 시간을 쪼개지만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쏟는다. 부자는 1시간을 10개의 조각으로 나누고 가난한 사람은 10시간을 한 덩어리로 흘려보낸다. 결국 하루의 길이는 같지만 하루의 깊이는 완전히 다르다. 나는 그 깊이를 쌓았다. 나는 회의 시간을 싫어했다. 불필요한 말이 길어질수록 시간은 새어나간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짧게 말하시오. 핵심만 말하시오. 회의는 길면 길수록 생산성이 떨어진다. 나는 30분 안에 결론이 나지 않는 회의는 잘못된 회의라 생각했다. 내 시간뿐 아니라 직원들의 시간도 소중했기 때문이다. 효율은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방향의 문제다. 나는 늘 목표를 향한 직선의 시간을 살았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흘려보낸다. 불평, 핑계, 비교, 잡담. 그들이 낭비하는 시간의 총합은 하루 절반이 넘는다. 반면 부자는 자신에게 집중한다. 나는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불필요한 만남을 줄였다.
친분보다는 목적을, 습관보다는 결과를 택했다. 그것이 냉정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바로 현실을 움직이는 방식이었다. 어느 날 젊은 간부 한 명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그러나 네가 아직 균형을 논할 위치는 아니오. 먼저 네 시간을 쪼개서 써야지.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몇 년 뒤 그는 내 말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때가 되면 비로소 안다. 균형이란 여유로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라는 것을. 젊을 때는 몰입이 먼저다. 몰입은 시간을 쪼개는 데서 나온다. 나는 단 한 시간도 대충 쓰지 않았다. 심지어 이동 중에도 일을 했다. 자동차 안에서 문서를 보고 비행기 안에서 결정을 내리고 잠자기 전에도 내일의 구상을 했다. 사람들은 언제 쉬십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말했다. 쉬는 것도 계획이요. 휴식도 목표를 위한 수단이었다. 무작정 쉬는 것이 아니라 집중을 위한 충전이었다. 나는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다. 시간을 운용했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견딘다. 그들에게 하루는 버텨야 할 시간이다. 그러나 부자는 시간을 활용한다. 그들에게 하루는 만들어가야 할 기회다. 나는 항상 말했다.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다. 네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48시간이 될 수도 있고 12시간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나는 24시간의 한계를 느낀 적이 없다. 시간을 늘릴 수는 없지만 시간을 압축할 수는 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을 쪼개는 기술이다. 나는 그 기술을 훈련으로 배웠다. 처음에는 나도 느렸다. 그러나 매일의 기록을 남겼다.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 단순한 기록이지만 그것이 나의 습관을 바꿨다. 내가 무엇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보는 순간 불필요한 행동들이 사라졌다. 그 결과 하루가 길어졌다. 시간이 길어진 게 아니라 밀도가 높아진 것이다. 나는 그걸 시간의 농도라 불렀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하루 중 진짜로 의미 있는 일에 쓰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24시간 중 단 1시간이라도 집중한 적이 있는가? 스마트폰, 대화, TV, 불필요한 약속들 속에서 당신의 하루는 흩어지고 있지 않은가? 시간을 쪼개지 못하면 결국 시간에 삼켜진다. 나는 평생 동안 시간을 이겼다. 그건 신비가 아니라 습관이었다. 시간을 쪼개면 인생이 선명해진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보인다. 나는 매일 같은 말을 되새겼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구성하는 것이다. 나는 하루를 만들었다. 그것이 쌓여 인생이 되었다. 부자는 시간을 관리하지 않는다. 시간을 설계한다. 그리고 그 설계 속에 목적과 방향이 있다. 여러분, 시간을 세분하십시오. 그 속에서 인생의 진짜 길이 보입니다. 하루를 길게 살지 말고 밀도 있게 사십시오. 10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보다 1시간을 집중해서 사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나는 그 진리를 내 인생으로 증명했습니다. 부자는 시간을 쪼개지만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흩뿌린다. 집중은 불을 낳고 산만함은 가난을 낳는다. 시간을 쪼개는 자만이 인생을 지배한다. 그것이 부자가 시간을 다르게 사용하는 세 번째 법칙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부자는 모든 시간을 다 쓰지 않는다. 선택하고 집중한다. 그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나는 평생 동안 모든 일을 다 하려는 사람이 결국 아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며 살아왔다. 부자는 시간을 선택한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흩뿌린다. 그들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아무 일에도 집중하지 못한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분명히 정했다. 나는 내 시간을 쓸모있는 일에만 쓰겠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달려있다. 돈보다 더 무서운 낭비는 시간의 낭비다. 나는 그걸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다. 사람들은 내게 종종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동시에 하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나는 동시에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만 합니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면 사소한 일은 저절로 사라진다. 가난한 사람은 모든 일을 다 하려 하지만 부자는 한 가지에 몰두한다. 그 몰두가 결과를 만든다. 나는 내 삶을 돌아보며 항상 느꼈다. 내가 성공한 이유는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해야 할 일만 했기 때문이다. 한 번은 현대건설이 3개의 대형 프로젝트를 동시에 맡았을 때였다. 임원들은 모두 불안해했다.
회장님, 세 곳을 한꺼번에 진행하면 위험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소. 그럼 한 곳만 하시오. 그러나 그 한 곳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오. 우리는 한 프로젝트에 모든 자원을 쏟았다. 그리고 그 성공이 나머지 두 개의 계약으로 이어졌다. 그것이 바로 집중의 힘이었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모든 일을 하려는 사람은 결국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한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한다. 즉 주어진 일을 다 처리하려 한다. 그러나 부자는 시간을 투자한다. 어떤 일에 시간을 넣을 것인가 그 판단을 내릴 줄 안다. 나는 매일 아침 내 하루를 점검했다. 오늘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미뤄도 되는 일은 무엇인가? 남에게 맡겨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세우지 않으면 시간은 금세 엉켜버린다. 나는 늘 말했다. 일이 많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다. 중요한 일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 나는 내 삶에서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를 냉정하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인간의 시간은 유한하다. 그 유한한 시간을 감정이나 체면 때문에 낭비할 수는 없었다. 나는 사소한 감정에 머물지 않았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 의미 없는 만남, 방향 없는 모임에는 가지 않았다. 대신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는 사람, 배우게 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냈다. 그것이 나를 성장시켰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에 방향이 없다. 그들은 하루를 보내는데 급급하다. 그러나 부자는 시간을 모은다.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을 모두 하나의 목적 아래 쌓아간다. 나는 항상 내 목표를 중심으로 시간을 정렬했다. 모든 일이 그 목표로 이어져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버렸다. 이 일이 내 꿈과 연결되는가? 그 질문이 나의 기준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돈이 되는 일이라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많은 실패한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었다. 모든 걸 다 잡으려 했다. 그러나 인생은 손으로 물을 쥐는 것과 같다. 손가락을 벌리면 물은 새어나간다. 손가락을 모아야 한 방울이라도 남는다. 선택이란 결국 포기다. 그리고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나는 불필요한 일을 버리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버릴 줄 알면 진짜 중요한 것이 보인다. 시간의 선택은 곧 인생의 선택이다. 나는 내 삶에서 늘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열심히 가도 잘못된 길이라면 늦게 가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방향 없는 노력은 낭비다. 나는 그 방향을 잡기 위해 시간을 투자했다. 하루 중 가장 집중되는 시간을 가장 어려운 일에 썼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임했다. 사람을 믿고 맡기면 내 시간은 늘어난다. 그것이 부자의 시간 활용법이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말했다. 회장님은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피곤할 시간이 없어. 의미 없는 일에 감정이나 체력을 쏟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피로보다 헛된 낭비를 더 두려워했다. 시간은 체력보다 소중했다. 체력은 쉬면 회복되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늘 물었다. 이 일이 정말 해야 할 일인가? 그 질문이 나를 살렸다. 가난한 사람은 바쁜 척한다. 그러나 부자는 집중한다. 나는 내 인생에서 바쁜 날은 많았지만 쓸모없는 일로 바쁜 적은 없었다. 바쁨은 위안이 아니라 함정이다. 자신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착각만 줄 뿐이다. 나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일보다 의미를 먼저 봤다. 의미 없는 일은 아무리 많이 해도 결과는 없다. 의미 있는 일은 적어도 인생을 바꾼다. 여러분, 부자가 시간을 다르게 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시간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할 일을 줄이고 해야 할 일만 남깁니다. 그 선택이 성공을 만든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일에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점검해 보십시오. 무엇이 진짜 필요한 시간입니까? 무엇이 당신의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까? 그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은 이미 부자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나는 평생 이 원칙으로 살았다. 시간은 단순히 흐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쌓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쌓임은 방향을 가진다. 방향 없는 시간은 모래와 같다.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목적 있는 시간은 돌과 같다. 단단하고 형태를 남긴다. 부자는 그 돌로 길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모래 위에 서 있다. 당신의 시간은 돌입니까? 모래입니까? 그 질문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할 것이다. 부자는 시간을 선택한다. 그것이 부자의 네 번째 법칙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를 하려 한다. 부자는 시간을 단순히 쓰지 않는다.
시간을 돈으로 바꾼다. 그것이 진짜 부의 구조다. 나는 평생 동안 시간의 가치를 돈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그건 단순히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번다는 뜻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나는 일을 줄이고 생각을 늘렸다. 행동보다 구조를 만들었다. 내 손이 아니라 시스템이 일하게 했다. 이것이 부자가 시간을 다르게 쓰는 5번째 법칙이다. 부자는 시간을 돈으로 바꾸고 가난한 사람은 돈을 시간으로 바꾼다. 가난한 사람은 일한 만큼만 벌고 부자는 생각한 만큼 번다. 그 차이는 단순하지만 절대적이다. 젊은 시절 나는 남들보다 몇 배로 일했다. 낮에는 공사장을 뛰어다니고 밤에는 도면을 그렸다. 그러나 그때 깨달았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루는 24시간 뿐이다. 내 시간의 한계가 내 수입의 한계였다. 그래서 나는 생각을 바꿨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현대의 시작이었다. 나는 내 시간으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간과 능력을 빌렸다. 그것이 곧 레버리지, 즉 시간의 확장이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팔고 부자는 시간을 산다. 그 차이는 사고방식의 깊이에서 나온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돈으로 교환하려 하지만 부자는 돈을 투자해 시간을 얻는다. 나는 늘 말했다. 돈을 잃는 것은 아깝지 않다. 그러나 시간을 잃는 것은 치명적이다. 돈은 빌릴 수 있지만 시간은 빌릴 수 없다. 그러나 돈으로 시간을 살 수는 있다. 나는 일을 위임하고 전문가를 고용하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렇게 해서 내 시간은 점점 자유로워졌다. 한 번은 회사 초기에 모든 결제를 직접 처리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루에 수십 건의 서류를 보고 결정을 내리느라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이 일을 내가 다 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유능한 간부 몇 명을 선발해 권한을 위임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내 일이 줄어들자 회사가 더 빨라졌다. 내가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 느꼈다.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일이란 결국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모으려고 시간을 쓰지만 부자는 돈을 움직이게 만든다. 내가 중동 공사에 나갈 때 현장에 나가 있는 시간이 내 몸의 시간이 아니었다. 이미 시스템이 있었다. 보고 체계, 책임 체계, 결제 체계. 나는 전체의 흐름만 관리했다. 그래서 내 하루는 다른 사람의 10일과 같았다. 그 구조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 나는 늘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 당신의 시간은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노동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았지만 그 바쁨은 소비였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이 직접 일하는 한 당신은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자유는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부자는 시스템으로 벌고 가난한 사람은 몸으로 번다. 나는 몸으로 벌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그 시절은 나를 부자로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생각으로 구조를 짜기 시작했을 때 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나의 손이 닿지 않아도 돌아가는 구조. 그것이 바로 시간이 돈을 버는 구조였다. 한 번은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간부 한 명과 함께 갔을 때의 일이다. 은행원이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담보는 충분합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 담보는 시간입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진심이었다. 나는 시간을 잘 쓰는 능력이야말로 최고의 담보라고 믿었다. 시간을 시스템으로 바꾸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 시간을 넘어서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은 일을 멈추면 돈이 멈춘다. 그러나 부자는 일을 멈춰도 돈이 흐른다. 그것이 바로 레버리지의 힘이다. 나는 내 시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걸 알고 남의 시간을 사기 시작했다. 사람의 능력을 사고 신뢰를 사고 경험을 샀다. 그리고 그들이 내 시스템을 만들었다. 나는 그 속에서 배웠다. 진짜 부는 시간의 구조를 바꾸는 데서 온다.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1970년대 후반 공장 확장 계획을 세울 때였다. 모두들 걱정했다. 회장님, 아직 공장 하나도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했다. 그래서 더 확장해야 하오. 지금의 시스템이 멈추면 우리는 뒤처진다. 나는 시스템이 멈추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내가 아닌 시스템이 일하는 구조. 그것이 미래의 생명력이었다. 부자는 하루 24시간으로 끝내지 않는다. 그는 그 시간을 복제한다. 사람을 고용하고 기술을 도입하고 조직을 세워 자신의 시간을 확장한다. 나는 그걸 시간의 복리후기라 불렀다.
1시간이 2시간의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가 다시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보는 불어난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시간을 팔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사고 있습니까? 시간을 판다는 것은 단순히 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시간의 교환으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산다는 것은 시스템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생각하는 동안에도 돈이 움직이는 구조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자의 사고방식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직접 해야 안심된다고 말하지만 부자는 믿고 맡겨야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위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위임은 단순히 일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복제하는 행위였습니다. 누군가 내 대신 일한다면 나는 그 시간만큼 더 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더 큰 부를 불러옵니다. 시간을 돈으로 바꾼다는 것은 결국 나의 시간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인생의 절반을 시간에 쫓기며 살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시간을 지배하며 살았습니다. 돈은 결국 시간을 자유롭게 쓰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쫓지 마십시오. 시간을 쫓으십시오. 시간을 잘 다루면 돈은 따라옵니다. 그러나 돈을 쫓으면 시간은 사라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시간의 주인입니다. 그는 하루를 24시간이 아닌 48시간처럼 씁니다. 당신의 시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시간을 다루지 못하면 시간이 당신을 다룰 것입니다. 부자는 시간을 돈으로 바꿉니다. 그것이 5번째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6번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부자는 시간을 단순히 일로 쓰지 않는다. 그는 시간을 경험으로 바꾼다. 그 경험이 인생을 성장시킨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왔다. 부자는 시간을 경험으로 바꾼다. 돈은 사라질 수 있지만 경험은 남는다. 경험은 다시 지혜가 되고 그 지혜는 또 다른 부를 만들어낸다. 나는 단 한순간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그것이 휴식의 시간이든 위기의 순간이든 나는 그 시간을 반드시 배움의 순간으로 바꿨다. 그 차이가 바로 부자를 만든다. 가난한 사람은 힘든 일을 경험으로 남기지 않는다. 그저 운이 없었다며 잊어버린다. 그러나 부자는 그 순간을 분석하고 깨닫고 성장으로 연결한다. 같은 실패라도 그것을 자산으로 바꾸는가, 상처로 남기는가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나는 수없이 실패했다. 중동 프로젝트를 따내기 전에도, 처음 조선소를 세울 때에도 수많은 난관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이 나를 키워주었기 때문이다. 인생의 진짜 자산은 경험이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말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경험 없이 흘려보내지 말라. 어느 날 한 젊은 직원이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하면 저도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나는 말했다. 쉬운 길을 찾지 마라. 어려운 일을 경험하라. 그 경험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든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럼 실패해도 괜찮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실패해도 된다. 다만 그 실패에서 배우지 않으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낭비다. 인생은 결국 배움의 연속이다. 부자는 그 배움을 놓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부자는 실패를 이용한다. 그 차이는 인생을 바꾸는 힘이다. 나는 경험이 자산이 되는 이유를 현장에서 배웠다. 어느 날 해외 현장에 나갔을 때였다. 모래폭풍 속에서 건설 자재가 뒤엉키고 장비가 멈춰섰다. 모두가 포기하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인생의 또 다른 교훈을 얻었다. 진짜 위기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멈추는 순간이다. 나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땀과 먼지로 뒤덮인 그 현장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그때의 경험은 내게 불가능은 없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것이 바로 경험의 힘이다. 그것은 책에서 배울 수 없다. 오직 몸으로 부딪히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다. 나는 늘 내 자신에게 물었다. 오늘의 시간은 나를 성장시켰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하루는 낭비였다. 나는 젊은이들에게도 이렇게 말한다.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체험하라. 당신이 겪은 모든 것은 언젠가 당신을 살릴 것이다. 부자는 경험을 모으고 가난한 사람은 시간만 보낸다. 경험은 결국 내면의 자본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힘이다. 나는 나의 경험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여 현대그룹이라는 거대한 산을 세웠다. 여러분, 시간을 경험으로 바꾸십시오. 읽는 시간보다 해보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듣는 시간보다 부딪히는 시간이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경험으로 쌓은 지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실패했더라도 그것은 당신만의 자산입니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경험이었던 조선소 건립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한국에 조선소를 만들겠다고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는 믿었습니다. 그 불가능의 경험이 바로 가능성을 만든다는 것을. 결국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들었고 세계는 우리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확신했습니다. 경험은 언제나 부를 향한 가장 값진 투자다. 사람은 배운 만큼만 벌 수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상상으로만 삽니다. 하지만 경험한 사람은 현실을 다룹니다. 나는 늘 현실 속에서 배웠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지만 진짜 스승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돈으로 바꾸지 말고 경험으로 바꾸십시오. 돈은 사라지지만 경험은 당신의 뇌와 심장 속에 남습니다. 그것이 위기의 순간에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부자는 경험을 통해 위험을 계산하고 가난한 사람은 경험이 없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감히 도전하고 가난한 사람은 주저합니다. 경험이 없는 용기는 무모하지만 경험이 있는 용기는 전략입니다. 인생의 지혜는 경험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내가 중동 사막 한가운데서 깨달은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사람들의 얼굴에는 포기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이 사막도 언젠가 도로가 될 것이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험에서 비롯된 확신이었습니다. 부자는 꿈을 말하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증명합니다. 그게 바로 차이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시간은 경험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 경험이 바로 당신의 미래를 설계할 도면이 됩니다. 세상은 경험을 가진 자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나는 평생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경험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경험 없는 시간은 살아있는 시간처럼 보여도 사실은 멈춰있는 시간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히십시오. 실수하십시오. 그리고 배우십시오. 그것이 부자의 길입니다.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시간을 다루는 가장 깊은 법칙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영원으로 바꾸는 법, 그것이 부자가 시간을 다르게 쓰는 마지막 비밀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한 가지 질문을 늘 내 자신에게 던졌다. 시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들은 시간을 관리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시간은 인간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은 흐른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는다. 나는 시간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견디며 산다. 출근 시간을 견디고 점심시간을 기다리고 퇴근 시간을 바라본다. 그러나 부자는 시간을 사용한다. 나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다. 내가 시간을 움직였다. 내가 움직이는 만큼 시간이 내 편이 되었다. 당신이 시간을 기다리는 순간 이미 당신은 인생의 주도권을 잃는다. 나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꼈다. 현대건설을 세울 때 하루가 열흘 같았다. 잠잘 시간조차 없었다. 하지만 피곤하다고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안다. 시간은 멈추지 않지만 기회는 멈춘다. 그 기회를 잡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나는 시간을 투자처럼 보았다. 사람들은 돈을 아낄 줄 알면서 시간을 허비한다. 그러나 나는 시간을 돈보다 귀하게 썼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은 일을 끝내고 저녁 시간을 TV 앞에서 흘려보낸다. 하루 종일 일했으니 이제 좀 쉬자. 하지만 나는 그 시간에 생각했다. 내일을 위해 오늘 저녁에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나는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부자는 저녁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다. 투자한다. 가난한 사람은 오늘 하루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는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그 차이가 단 2시간일지라도 10년이 지나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내가 일본으로 기술 협상을 하러 갔던 때가 있었다. 상대방은 고급 호텔에서 저녁을 즐기며 회식을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시간에 기술 문서를 다시 검토하고 다음날 협상 전략을 정리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들은 내 제안을 예상치 못해 놀랐다. 어제 밤새 준비하셨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밤새 고민했지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그때 느꼈다. 시간을 다루는 사람은 결국 세상을 다룬다. 부자는 시간을 일처럼 다루지 않는다. 시간을 작품처럼 다룬다. 한 시간 한 시간을 설계하고 조각하듯 쌓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 회장님, 그렇게 살면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나는 단호히 대답한다. 피곤하지 않다. 보람차다. 피곤한 사람은 의미 없이 사는 사람이다. 목표를 가진 사람은 피곤하지 않다. 내 몸은 고단했지만 내 마음은 늘 살아있었다. 당신이 시간을 허비할 때 인생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세상은 움직이는 자에게만 기회를 준다. 내가 젊은 날 처음 회사를 세웠을 때 나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랐다. 하지만 나는 시간을 쪼개 쓰지 않았다. 대신 시간을 합쳤었다. 어떻게 하냐고? 쉬는 시간에도 생각했다. 밥 먹는 시간에도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나는 시간을 따로 떼어내 쓰지 않았다. 인생 전체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목표로 이어져 있었다. 그것이 바로 집중이다. 부자는 시간을 쪼개 쓰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하나로 통합하는 사람이다. 나는 한 번도 시간이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런 말은 변명이다. 진짜 문제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는 시간을 만든다. 가족에게, 일에, 꿈에 결국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만든다. 부자는 시간의 주인이고 가난한 사람은 시간의 노예다. 부자는 시간을 향해 기다려라 라고 말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시간에게 조금만 덜하고 말한다. 그 차이가 인생의 격차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을 기록처럼 기억한다. 새벽 공장의 냄새, 철판을 두드리던 소리, 공기 중의 먼지 냄새까지도 그 모든 시간이 내 인생의 문장처럼 남아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을 쓴 사람의 흔적이다. 시간을 버린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든 그것이 기록으로 남을 가치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건 헛된 시간이다. 나는 늘 이런 말을 했다.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시간을 속이지도 말라. 사람들은 나중에라는 단어로 시간을 속인다.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시작하지. 하지만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는다.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인생을 낭비한다. 반대로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시간을 귀하게 쓴다. 나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도 나중을 믿지 않았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겠는가? 나는 그 단순한 원리를 인생의 기본 철학으로 삼았다.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같다. 그러나 당신이 1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일의 10시간이 달라진다. 부자는 오늘의 1시간을 미래로 연결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오늘의 1시간을 과거로 날려버린다. 그것이 차이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시간을 아끼면 시간도 당신을 아낀다. 내가 말하는 시간의 철학은 단순하다. 시간은 돈보다 가치 있다. 그러나 돈은 시간을 살 수 없다. 인생은 시계를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니라 당신의 선택을 따라 흘러간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이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의미 없는 일에 몰두하면 결국 허무만 남는다. 부자는 시간을 목적 있는 일에 쓴다. 가난한 사람은 즉흥적인 기분에 쓴다. 나는 매일 아침 이런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오늘 하루 낭비하지 않겠다. 그리고 잠들기 전 이렇게 물었다. 오늘 나는 시간을 가치 있게 썼는가? 그 두 질문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시간은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다. 당신의 편이 된다. 결국 인생의 성공은 시간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시간을 친구로 만드는가 적으로 만드는가, 그것이 부와 빈곤의 경계를 가른다. 나는 내 인생 내내 시간을 친구로 삼았다. 때로는 그 친구가 나를 시험에 들게 했지만 결국 나를 성장시켰다.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오늘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 그 대답이 바로 당신의 인생이다. 부자는 시간을 사랑한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두려워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두려운 사람은 시간을 피한다. 그러니 시간을 피하지 말라. 당신의 인생이 바로 그 시간 속에 있다.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시간을 영혼으로 바꾸는 법을 이야기할 차례다. 그것은 단순한 관리의 기술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다. 다음 이야기는 그 비밀을 밝히는 마지막 문장이다. 시간을 넘어서는 사람, 그가 진정한 부자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시간을 가장 진지하게 다뤘다. 사람들은 돈을 잃으면 울지만 시간을 잃어도 태어나다. 그러나 나는 단 한순간도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다.
돈은 시간을 따라오지만 시간은 돈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나는 살아오며 수많은 부자들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 중 진짜 부자는 단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바로 시간을 영혼으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만든 회사, 그들이 남긴 철학, 그들이 세운 길은 그들의 생명을 넘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을 영혼으로 바꾸는 힘이다. 나는 언젠가 내 비서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내가 세상을 떠나도 현대는 계속 걸어가야 한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회장님, 사람은 언젠가 다 떠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가능하지. 내가 시간을 영혼으로 바꾸면 되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고? 간단하다. 시간을 단순히 쓰지 말고 의미를 남겨라. 사람들은 24시간을 살지만 부자는 그 시간을 영원히 남는 일에 쓴다. 나는 건물을 세울 때마다 길을 낼 때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 길을 통해 누군가 더 나은 내일을 걷게 될 것인가? 그것이 내 기준이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을 영혼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가난한 사람은 오늘만 본다. 부자는 내일을 보고 진정한 부자는 세대를 본다. 내가 조선소를 세웠을 때 사람들은 말했다. 지금 배를 만드는 것도 힘든데 왜 그렇게 먼 미래를 보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배는 내 손으로 만들지만 바다는 다음 세대의 것이다. 나는 내 삶을 내 시간만으로 재지 않았다. 다음 세대가 그 시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나의 철학과 신념을 남겼다. 그것이 바로 시간의 확장이다. 인생의 목적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다. 짧은 시간 안에 영혼을 남기는 것. 그것이 내가 평생을 통해 배운 시간의 진리다. 시간을 영혼으로 바꾸는 사람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그들은 가치를 중심에 둔다. 둘째, 그들은 사람을 남긴다. 셋째, 그들은 정신을 전한다. 나는 현대를 세우며 깨달았다. 건물은 무너질 수 있고 회사는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 항상 말했다. 우리의 진짜 자산은 공장이 아니다. 바로 이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을 이해한 사람은 지금도 성공적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다. 그 정신이 바로 나의 시간의 연장선이다. 나는 새벽마다 일어나 하늘을 올려다봤다. 밤이 끝나고 동이 터올 때 나는 늘 생각했다. 이 빛처럼 내 시간도 누군가의 길을 밝혀야 한다. 그 생각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 나라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일했다. 그것이 내가 시간을 영혼으로 바꾼 방식이었다. 돈으로 남은 사람은 잊히지만 정신으로 남은 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빛난다. 나는 한 번은 젊은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지금 쓰는 시간이 바로 너희의 미래 주가다. 그 말에 그들은 웃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들은 내 말을 이해했다. 그들이 그 시간에 준비한 만큼 나중에 성장했다. 시간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당신이 시간을 속이지 않으면 시간도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나는 인생을 돌아보며 확신했다.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반드시 보상한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후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 시간은 모두 의미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침엔 일을 배우고 낮엔 사람을 세우고 밤엔 내일을 설계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 인생의 탑을 올렸다. 그 탑은 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만든 것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하루는 무엇으로 쌓이고 있는가? 만약 불평과 불안으로 쌓여 있다면 그 탑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신념과 배움으로 쌓는다면 그 탑은 세월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이 부자의 시간이다. 부자는 시간을 남기지 않는다. 가치를 남긴다. 당신이 쓴 시간은 결국 당신이 만든 세상의 일부가 된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 그것이 바로 영혼의 사고방식이다. 나는 내 인생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렸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결정은 언제나 이 일이 나만의 성공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인가였다. 후자를 택했기에 내 시간은 지금도 살아있다. 나는 종종 회의실에서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다. 여러분, 우리 회사는 오늘만 사는 회사가 아닙니다. 100년을 사는 회사입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놀랐다. 하지만 그 철학은 지금도 현대의 뿌리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을 영혼으로 바꾸는 힘이다. 당신이 하루를 영원히 남기고 싶다면 그 하루를 자신만을 위한 하루로 만들지 말라. 타인을 위해, 세상을 위해, 누군가의 내일을 위해 써라. 그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이제 나의 시간을 다 써왔다. 그러나 내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내가 세운 길, 내가 남긴 철학, 내가 심은 의지들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시간을 영원으로 바꾼 증거다. 당신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인생은 짧다. 그러나 의미는 영원하다. 당신이 의미를 선택하는 순간 당신의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시간은 당신의 적이 아니다. 당신이 시간을 사랑할 때 시간도 당신을 사랑한다. 결국 인생이란 시간을 어떻게 사랑했는가의 이야기다. 부자는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간에게 존경을 보내고 그 시간을 통해 세상을 더 낫게 만든다. 그 사랑이 바로 영혼을 만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하루를 진심으로 살면 그 하루는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하루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면 당신의 인생은 점점 사라진다. 하지만 단 한순간이라도 진심으로 살아내면 그 순간은 영원이 된다. 그것이 내가 남기고 싶은 마지막 교훈이다.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을 정리한다. 시간을 관리하지 말고 시간을 존중하라. 시간을 쫓지 말고 시간을 품어라. 시간을 남기지 말고 시간을 나누어라. 그리하면 당신의 시간은 끝나지 않는다. 세월이 흘러도 당신의 이름, 당신의 철학, 그리고 당신의 흔적은 남는다. 그것이 바로 부자가 시간을 다르게 쓰는 마지막 비밀이다.